네, 오늘 혁신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자 하는 국민적 호소문도 발표를 하셨던데요. 오늘 이 포럼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으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오늘날의 이 대립과 갈등 여러 가지로 나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장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익 간의 충돌 이런 걸로 해서 나타나는 보통의 갈등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굉장히 심각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시대에 저는 문제의식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과연 이렇게 갈등이 표면에 되고 심각한데 이 자기 성찰 과정이 없이 통합과 혁신 이게 가능하겠는가? 저는 회의적이라고 보는데요. 국가 거버넌스 포럼이 지향하는 앞으로 국민 운동 방식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만 이것의 전제는 저는 이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국회의원 우리 도서관에서 이 토론을 한다고 하길래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좀 쓴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곳에서 기대들이 모아졌는데 정치 사회에 대한 지탄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으로 그리고 시민 사회에 대한 실망도 큽니다. 현실을 보면은 책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영역이 오늘날의 갈등사에 심각한 지경에 있는 여러 가지 대립 상황을 배태시키고 또 방치하는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단위가 먼저 국민들로 봤을 때는 성찰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찰이 단순하게 어떤 과거에 대한 반성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국민적 합의 과정이고 이것이야말로 통합의 전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정치사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사항 이것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그냥 스스로들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탈환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정치 행위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의 내부 비판을 금지시킨다든가 금기시한다든가 또 제약시하는 이런 반이성적인 어떤 정치 형태를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론이라든가 국힘당 이중대론 그리고 요즘에 와서 폭력적인 팬덤 정치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쓴소리를 금지한다든가 비판적 목소리를 낼 경우에 이 잡혀찍기 민주당 내에서는 수박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극히 지성사회 자체를 갉아먹는 것이겠죠. 왜 비판적인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못합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무서워서 발언을 못합니까? 우리 대학 교수님도 많이 계십니다만 할 말을 못하는 이런 지성사회가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앉는 상황,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이걸로 인해서 후퇴되는 상황, 오히려 집단 린치가 가해지는 문자폭탄 이런 행위들이 정당화되고 있는 이 정치 문화 속에서 민주주의는 역시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87년 이후에 우리가 대의정치를 통해서 우리의 국민 주권을 위임을 했는데 정치권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유리하게 이것을 활용하는 이런 반칙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중잣대나 내로남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교단에서 그 강의를 하실 때 교수님들이 교과서를 가르치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질문하고 하지만 밖에 나오면은 전혀 그것이 아닌 현실 속에서 또 적응해야 되는 이런 측면을 볼 때 정치의 문화적인 후퇴만이 아니라 우리 지성사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아주 심각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정치권이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막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는 왜 이것을 못 막았는가? 왜 이것을 막지 않는가? 하는 자성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지난 5년 동안의 시민사회 해왔던 형태를 보면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판적 감시 기능을 못하고 정치권에 부안해동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반성을 좀 하고 순찰을 해보니까 광주는 그 민주화의 그 보루라고 해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죽비 역할을 왜 하지 않느냐? 지금 민주당의 그 어떤 아성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서 지금 그렇죠. 민주당이 아성이죠. 광주는 전국의 당원 권리당원이 약 70만 5천 명 된다고 합니다. 이 광주 전남 북이 20만 3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서울은 14만 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다면 광주는 확실하게 민주당의 도시인 게 맞고 또 전폭적으로 85%에서 92%까지 지지를 하니까 이건 그 굉장한 영향력과 또 우리가 이행해준 바가 큰데 왜 그러한 그 정치 문화의 후퇴를 가져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막지 못하느냐, 죽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타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부끄럽고 이러한 부분에서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혁신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사회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부분이 빨리 보완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해본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또 맞붙여갖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법체제나 법치주의 얘기한다면 그런 경우는 교과서에 있는 것이지 자주 빈번하게 있는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국민적인 민주적인 흑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 권력 분산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빨리 분산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이 형편없이 불균형적으로 또 지방자치가 중앙에 비해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중심을 놓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상하양원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상원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것은 지방분권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전제로 해서 상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면 허용하는 일이고 이런 제도적인 혁신을 해나가야 되는 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거버넌스 그 포럼이 지향하고 있는 연대하자 그 다음에 이것을 운동으로 펼쳐나가자 국민운동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고 정치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그게 근본적인 그 바꿈인데 이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디딤돌이라도 놓고 미래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건 굉장히 딴 데서 할 수 없는 거버넌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지성들의 모둠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기꺼이 동참해야 됩니다. 단 문제의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성찰로부터 가자고 하는 이런 국민운동을 펼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려고 합니다.